이제 다음 순서로는 두 번째, 캘리포니아 LA 센티넬라 메디컬 센터에서 병동 근무 중이신 김강산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김강산 선생님께서는 2021년 4월 이민수속을 진행을 하셨고요. 약 2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김강산 선생님께서도 이주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부부 간호사이시고요. 두 아이의 아빠이십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셨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내 가고 계신데요. 김강선 선생님의 스토리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는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드려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산이라고 하고요. 강산입니다. 네, 저는 나이는 1998년생이고 고향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대학교 졸업은 13년도에 졸업을 했고 13년도 졸업하자마자 어, 그 고향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수술방에서 일하다가 2년 채 안 돼서 이제 외과 PA 쪽으로 직종을 직업을 옮겼고, PA 쪽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 이후에 병원 옮길 때도 PA 쪽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작년 한국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일을 했었고, 그래서 총 한국 경력은 10년 정도? 거의 대부분 PA 경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PA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어떻게 이 부분이 크게 제가 미국 간호사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센티넬라 병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센티넬라 병원에서 매설지에서 작년 6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현재는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플로어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플로어는 이제 일반 환자 보면서 간호사 일을 업무를 하는 거를 6개월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슈퍼바이저의 고언유로 해서 지금은 차지 업무를 주로 그 이후에는 보고 있습니다. 차지 업무라고 하면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주로 이제 환자 관련된 것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으로 치중해 있는 편이고, 영주권은 23년 10월에 마무리됐고 작년 3월에 가족들 모두 같이 데리고 입국을 했고, 영주권 그린카드는 5월에 수령하고 작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뭐 간단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센티넬라 메디컬 센터에 대한 음. 소개, 뭐 근무 환경, 그리고 한국 병원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센티넬라 병원이라고 하면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토미존 수술이라는 수술을 제일 처음 한 곳이고요. 토미존 수술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스포츠학의 중심이었던 병원입니다. 어떤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은 어, 그쪽이랑 멀어진 상태고, 역사 정도는 한 100년 정도, 제가 작년 입사했을 때 101년째 했으니까 아마 지금 한 102년, 10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상은 한 300베드 정도 되는 병원입니다. 한국과 비교했었을 때는 300베드면은 그렇게 큰 병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300베드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으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병동은 총 3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심전도 붙여놓는 병동하고 이제 DOU, 중환자실, 준중환자실 이전 그 사이에 있는 개념이고요. 그게 3유닛이고, DOU, 이 부분이 서버 ICU고 이게 2유닛, 그 다음에 ICU가 3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병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은 이제 12시간 기본 근무고, 주 3일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 월, 화 이렇게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총 12시간 근무해서 점심시간 30분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12시부터 4시 사이 먹을 수 있고, 그 전으로 15분씩 15분씩 해서 총 1시간 정도 다 보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휴가 개념은 PTO는 6개월 정도에 제가 그때 한번 한국 나갈 일이 있었는데 80시간 정도 받았, 80시간이라고 하면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이제 12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은 한 7일에서 8일 정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7일, 8일이니까 주 3일 개념으로 치면은 한 2주 정도 휴가를 받은 거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또 병원 구성인데 한국은 대부분 이제 외래라든지 뭐 이제 창구들이 병원 내에 속해 있고 1, 2층에 대부분 있어서 보호자 컴플레인이나 이제 의사와 대해서 비교적 소통이 자유로운 편인데 어, 여기는 이제 병원 밖에 대부분 의사들의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퇴진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락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이 제 느낌 기준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선택은 주로 이제 병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 핸드폰을 받아서 제가 어 이렇게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공이나 아니면은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PA나 MP 쪽으로도 연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문자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병동은 1대5입니다. 환자 한 명, 아니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을 보고 텔레메트리는 1대4, DOU는 1대3, ICU는 1대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센티넬라의 병원에 국한돼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병원이 이제 잉그루드 근처에 있어서 잉그루드라고 하면은 이제 3대 우범지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홈리스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생이나 그런 뭐랄까, 소셜 레벨 자체가 떨어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 정신과적인 히스토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대할 때 조금 더 힘들었던 경험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들으면은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몇 번씩 되물을 때도 있거든요. 현지인도 어려워해요. 이 부분.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병원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을까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6월에 근무하기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쯤에 HR 통해서 메일 통해서 연락이 왔고 내원해가지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OT를 시작하자라고 하셔서 그래서 OT를 시작을 했고 병원 하스피럴 OT가 한 일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동기라고 하죠. 그때 신규로 이제 근무 입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어떤 병원의 역사라든지 그런 한국과 비슷한 OT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끝나면 프리세트를 배정을 받아서 이제 같이 근무를 맞춰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프리셉터랑 같이 쭉 가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그 지속성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끔씩은 엇갈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사정마다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들 이 근무를 하다가 그 풀식하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OT를 하게 됐었을 때 총 4주 제가 받았는데 4주면은 이제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 3회다 보니까 12회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한국 간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현지 미국 간호사들도 너무 짧다. 어떻게 내가 이 기간 다 배우냐라고 해서 그냥 다시 혼자서 일하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한국 간호사들이 좀 있으신가요? 한국 분들이 있으시고, 크게는 이제 두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오시는 분들하고, 현지에서 이제, 2세대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어렸을 때 오셔가지고, 이제 간호사의 꿈을 품고, 여기서 현지에서 대학교 졸업하시는 쌤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보면은, 어, 다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되게 얘기가 잘 통하고 아무래도 한국 간호사분들이 일하기가 되게 편하죠.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선한 편이고 현재는 저 포함해서 저 부서에는 데이 나이트로 이제 두 명씩 있는 상태입니다. 전 병원적으로는 가끔씩 한국인들 모이는데 어, 정확히는 이게 인앤아웃이 잦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하실 때 영어가 진짜 중요하실 것 같은데, 뭐, 오실 때까지 영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영어 시험에 대한 준비 팁이 있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정말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험 영어 위주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잉글리시 레벨만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 영어, 그러니까 이제 일상 영어죠. 일상 영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지에 나와 보니까. 어떤 제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그냥 거치지 않고 그냥
부딪혔던 상태였고, 그래서 많이 후회를 했어요. 항상 영어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걸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의료진하고 대화에서는 그래도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임상 경험을 쌓고 오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되는 단어들, 예측되는 문장들이 주로 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대화에서는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환자와 이제 의료진과의 대화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센티넬라라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제 언어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많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 팁은 어, 영어 요즘에 IELTS라든지 뭐 토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으니까 본인에 맞는 시험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찾으셔서 최대한 빨리 급한 시험 영어부터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캠블이라든지 요즘엔 사실 AI로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대화 영어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뭐 가족이나 지인이 없이 가셨잖아요. 처음에 적응이나 정착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막막했어요. 막막했는데 저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어떤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었고 그래서 구글 맵 위주로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을 그 연락을 해서 여기에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사는 동안에 그 주변 동네를 오시 쪽에 오렌지 카운티 주변 동네를 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학교도 중요하고 아이가 이제 저희는 아, 지금 6살, 4살인데 그때 당 작년에는 5살, 3살이었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미국은 학교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이라서 제가 딱 왔던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바로 첫째 아이는 학교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군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는 동안 쉴 새 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한인 커뮤니티도 알아보고 그전에는 주로 이제 카페라든지 그냥 인터넷 카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미국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한인 커뮤니티가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한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럼 선생님 캘리포니아 생활이나 거주가 어떠신지,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현재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천하시는 정착지가 있다면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살, 6살인데 미국은 이제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4살 전에는 이제 데이케어하고 한국이랑 다르게 조금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어떤 어린이집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4살 이후부터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상교육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TK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랜지셔널 킨더가든이라고 킨더가든 밑에 있는 어린이집 개념이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부속 어린이집과 첫째는 지금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상태고 같은 학교에. 그래서 어,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적응 관련돼서도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고 그러다 보니까 반에 한두 명은 한국 아이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도 다행히 어,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고 물론 학부모 상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교사랑 담임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담임 선생님도 크게 염려 마라. 아이들은 지금 언어적으로 노는 시기보다는 이제 각자 이제 그런 어, 뭐 모여서 이제 비언어적 놀이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혹시나 저 같은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아이들보다는 이제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적응을 잘하니까 가족 본인 저만 잘하면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가장 컸었고
그다음에 추천지는 아무래도 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추천을 합니다. LA하고도 크게 멀진 않고, 물론 얼바인 쪽으로 가면 좀 많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 집값과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면 안전하지만 집값도 많이 비싸고 시설도 좋고 조금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집값도 좀 싸고 좀 치안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을 맞춰주셔서 오렌지 카운티는 대부분 다 안전하니까 네, 그 오렌지 카운티에 정착하시게 되면 저는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캘리포니아의 세금은 좀 얼마나 떼시나요? 그리고 외벌이 생활이 좀 가능하실까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1인 가족 기준으로 저는 사실 지금 4인 가족 기준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제가 좀 작은데 1인 가족 기준으로 제 주변에 한국 사람들 여쭤보니까 30% 정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공제되고 혼자서 생활하실 때는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은 뭐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하세요. 대부분 이제 집 렌트비가 월급에서 2주마다 급여가 들어오는데 이제 급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집을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뭐 원베드, 원베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스튜디오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나는 조금 더 크게 필요해. 그러면서 투베드, 투베스, 원베스로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이라서 외벌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은 공제가 적게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경력 관리를 어떻게 음. 하고 가면 좋을지랑 꼭 3차 병원의 경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경력이 다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져서 저는 제 경력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제가 병원 생활을 함으로써 제가 겪어왔던 것들을 경험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보니까 조금 두려움은 없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벤트라든지 그런 걸 못 만져봤다면은 사실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 그런 거 거기서 이제 막 배우려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그 두려움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어, 사전에 경험하고 한국에서 오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굳이 3차 병원 경력이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3차 병원급에서는 많은 시술, 많은 수술, 그다음 기구 등을 접해보고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여기서 실제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한국 간호사들이 인정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조금 미흡하지만 어떤 스킬적으로 스킬풀한 부분들이 되게 슈퍼바이저나 이제 하우스이나 이제 디렉터들이 높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쌓고 오시면은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일을 하시다 인종차별을 느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음, 사실 인종차별 부분은 LA라서 그런지 크게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없었는데 이제 근데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본인 몸이 아프니까 어, 당연히 이제 마음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을 상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어적으로 원활하지가 않을 때 그 막 그것에서 오는 답답함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피드백 자체가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인종차별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병원 밖에서는 전혀 그런 거는 겪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미국 내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불체자 추방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현지에서 몸소 느끼는 게 좀 있으신가요? 현지에서 주변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고 최근에도 LA에서는 뭐 얼마 몇 달 전이죠. 그런 거 관련해서 폭동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체감이 되고요. 근데 뭐
간호사 주변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병원 내로 직접적으로 IRI가 와서 뭐 확인해서 가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어, 아이들 학부모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제 뭐 아이디 카드는 꼭 들고 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린 카드는 혹시 꼭 챙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에 하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그런 게 막 이제 좀 예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심각한 사안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미국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오면 좋을 만한 것이 어떤 걸까요? 저는 준비하고 오면 좋을 것들은 어, 계좌 관련돼서 한국에서 그 이제 미국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우리은행 쪽에서 우리은행 브랜치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캘리포니아 기준에서 우리은행 브랜치에서 한국 계좌 같은 거를 한국에서 미국 계좌를 오픈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좌 오픈이 미국 정착했을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분이 보증이 안 되면은 계좌 오픈 자체가 안 되고 그 신분을 보증하려고 하면은 소셜 넘버라는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한국과 말도 안 되게 지루하고 어, 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순간이라서 조급하기도 하고 그때 항상 그런 부분이 막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계좌를 오픈하고 오시면은 훨씬 저도 미국에서 계좌를 열 때 한국에서 오픈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픈하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 있던 돈을 환율을 보시고 괜찮을 때 미리 좀 옮겨 놓으시면은 조금 더 여기 와서 정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차에 산다든지 현금을 다 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이 이뤄질 수 있으니까 또 집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좌로 어떤 내가 이 정도 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크기 때문에 계좌 오픈도 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다른 미국 현지에 있는 은행에서는 신분이 보장이 안 되면 계좌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건 꼭 하고 싶어요. 그 외에 영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 영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전에 이주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뒤에 나오신 선생님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미국 간호사로서의 목표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제가 사실 PA 경력을 주로 한국에서 겪었던 경우 그것들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간호사를 좀 꿈꾸게 됐었는데 사실 어떤 그거를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어, 미국을 간호사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는데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PA라든지 NP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려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던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쪽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지금 집하고 거리가 직장이 좀 먼 상태라서 좀 가까운 쪽으로 도시 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시급도 좀 더 받고 한다면은 공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간호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같은 병원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간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미국에서는 되게 좀 한국과 다르게 많이 어, 서비스 개념으로 많이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 고마운 직업이고 존경받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체로서도 한국보다 많이 이게 자존감이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돈도 이제 다른 직종보다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보험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병원을 다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보험에 따라서 직장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도 보험 때문에 못 옮기는 경우도 많고 직장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 것도 보험 때문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어떤 환자의 퇴원이나 약 쓰는 거를 관련 프로시저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환자의 보험이거든요. 차진원수로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서. 그래서 좋은 병원으로 가서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돼서 목표는 아마 저도 좋은 병원 가서 좋은 보험을 가지고 가족들과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미국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지 별 5개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4점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의 삶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제가 나오기 직전과 한국과 비교해서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해버렸고, 그리고 월세라는 부분이 좀 더 큰 월급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 불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한국적인 그런 뭐 생활들, 문화라든지 그런 거는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편리함들이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응하시는데 여기 천지에 오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1점은 뺀 것 같습니다. 4점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따 Q&A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